감사원이 이전 가격 과세 및 외국인 계약자세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세정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세무서 베트남 세정연구팀의 정소연입니다. 중부청의 유일한 팀으로 뽑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연구 배경, 두 번째 베트남의 조세 개발, 세 번째 외국인 계약 자세, 네 번째 세무조사 및 이전 가격 세제, 다섯 번째는 현지 기업인의 소리 순입니다. 먼저 베트남 세정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15년간 양국의 교역 규모가 1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이 베트남의 투자국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또한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도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세정 당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 대응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베트남 양국 간의 세정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양국 간 청정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베트남 국세청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선진 전자세정을 배우는 등 양국 간의 세정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트남 세정에 대한 세무 안내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연구 배경에 이어서 베트남의 법령 체계 및 조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법령 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하부 조직인 국세청에서는 사안별 예규를 제정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세금의 종류를 보면 국세와 관세로 나눠볼 수 있으며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12년 총세수 현황을 보면 총 세입은 3,616억 원이며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총 세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국세청 조직 현황입니다. 재무부 산하에 국세청이 있으며 국세청은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본청과 전국의 63개 성에 위치한 지방국세청, 그 아래에 총 594개의 지역 세무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약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여서 FCT라고 부르겠습니다. FCT란 베트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외국인 사업자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만든 제도로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공사들의 동반 추출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만 수행하길 원하는 경우 베트남에 납부할 세금이 바로 FCT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베트남의 PE 설치 및 거주자 예금에 불구하고 과세가 된다는 점이며, 지급하는 자가 먼저 원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그 차액을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개정 영역을 보면 08년도에 최초 가이드이 만들어졌고 12년, 14년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FCT 납세 의무자를 보면 지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상기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FCT 사례 연구입니다. 조세 조약을 활용한 FCT 사례 연구인데요.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 및 최약국 간의 과세 배분 문제를 다룬 것이 조세 조약인데요. 한국 베트남 조세 조약은 1994년 체결되어 현재 이루고 있고 해당되는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금의 조세 조약의 필요성은 이중과세 방지를 통한 자금 유동성 극대화 및 그 다음에 관계회사의 세무조사 리스크 제거에 있고요. 다음에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내에 있는 베트남 법인 A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베트남 밖의 한국 법인 B가 베트남 내에 있는 베트남 법인 C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한은 베트남 내에서만 이동하였는데 이때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CT는 베트남 내의 PE 설치 여부에 관련 없이 거주자의 지역에 관련 없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 C가 원천 징수 의무를 지게 되고 베트남 법인 C 소재 관할 세무서가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를 보면 PE가 없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베트남에 가세권이 없기 때문에 가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사전 면제 신청, 사후 환급 신청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사전적 면제 신청은 서류 조치 15기한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조세조약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후적 환급 신청은 신청일부터 3년이 소요되는데요. 실제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이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기계 설치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기계 제어와 그 다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혼합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체에 대해 부가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제화가 수입 당시에 이미 부가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게 되면 부가세 제화에 대해서는 비과세, 서비스는 과세가 됩니다. 이게 부가세에 관련된 내용이고 법인세는 분리를 하도록 둘 다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생략하고 다음에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두 번째, 법보다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우선되어 환급이 제한된다. 셋째, 법인세는 손실이 발생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셋째, 넷째, 애국 납부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조세조약은 PE가 없으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FCT는 PE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항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를 상호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및 이전가격 세제입니다. 세무조사 경향을 보면 총 6개의 사항이 있는데 모든 세목에 걸쳐 공격적인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3년 이후부터 베트남의 재정 적자가 시작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적자 기업에 대한 집중적 세무조사. 셋째, 세제연에 대한 축소. 넷째, 세법의 엄격한 적용 및 해석. 그 다음에 가혹한 페널티와 가산세 등 엄격한 관계 조치. 그 다음에 불복 신청의 절차 분간화로 인해 불복제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징수 사항을 보면 법인세, 부가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국세청의 조사 주기를 보면 대부분 20억 초과부터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있는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가격 과세 조사 비중은 전체 조사 비중 중에 20%를 이전가격 과세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무려 40%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전가격은 중요한 과세 이슈에 틀림없고요. 중요한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3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적자 신고계 및 세무조사 주타켓. 두 번째, 주된 조사업 중에 우리나라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인가공 업체에 집중되고 있고 셋째,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APA, MAP 활용 여부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가격세제 범위를 보면 베트남은 20%만 넘어도 특수 관계자를 보고 있으나 OECD는 50%를 넘어야 됩니다. 또한 비특수 관계자의 총 매출 매입 비율이 50%를 넘기면 관계회사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전가격세 과세 사례가 있습니다. 모법인에서 한국의 모법인이 베트남의 자법인의 상품권을 양도했고 베트남 법인이 거액 상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자법인이 적자 신고를 하게 됐어요.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를 이전 가격의 조작으로 보여 적자액의 감액 결정이 이르는데 베트남 세정 당국에 따르면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이전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에 대해 고액을 지급한다면 현지 법인을 항상 적자 상태로 만드는 것을 탈세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상투적인 방법을 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추천 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사전 대여 방안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업에 대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고 둘째, 협력 의무 수행. 셋째, 조사 현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넷째, AP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기업인의 소리입니다. 의정부 세무서 베트남 세종연구팀은 36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부 관내 3곳의 법인 사업장을 전격 방문하였습니다.
번째로 방문한 곳은 주식회사 GFS로 베트남 하노이에 진출하였으며 전기 소방시설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0년도 2월에 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금호 하이텍으로 빈톡성에 진출하였으며 플라스틱 도어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2년도 3월에 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기업은 주식회사 텍슨입니다. 박장성에 위치하며 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2014년도 12월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방문한 베트남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증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전산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뿌리 깊은 리베이트 문화입니다. 네 번째는 높은 행정벽입니다. 다음은 직접 방문했던 현지 진출 기업인의 인터뷰입니다. 우리 국세청이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에게 뭔가 지원해주고 싶은데 이 국세청의 바라는 어떤 것을 있습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그 세무에 대해서 문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센터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될 것 같습니까? 일단 세금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거기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그리고 재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세상 연구는 TP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베트남이 직접 달려가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베트남의 세금 문제를 보다 깊게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팀의 포부입니다. 몸소 발로 뛰면서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응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뜨거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